자동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금액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할부나 리스가 나은 건지 등등인데요. 차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기로 지르는 겁니다. 타고 싶은 차 사야죠. 예. 자,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또 두 번째 차도 이제 뭐 혜택이 전혀 없다고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궁금해 하시니까 요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차는 역시 남자 우리 이완 세무사님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현재 개정되기 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 구입하셨을 때 차량가액으로 연에 80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이나 보험료, 소모품 교환 등으로 연에 700만 원 정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네네. 합하면 연에 1,500만 원인데 물론 1,500만 원 이상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원장님께서 차량 운행 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쓰셨다면 가능하기는 하는데요. 네.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보통은 연에 1,500만 원 경비 처리를 받으세요. 이게 뭐 차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이제 8인승 초과 차량 같은 8인승 초과를 하면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안 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연에 1,500만 원 차량가액 제한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9인승 카니발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연에 1,500만 원만 경비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또 금액적 제한이 없기도 해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타시지는 않으시니까 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는 연에 1,500 정도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입하실 때 할부가 나은지 리스가 나은지는 일단 구입하시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가 있죠. 네, 네, 딱 맞습니다. 이 순서대로 비싸집니다. 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순으로 비싸지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싸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이나 할부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원장님들 중에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을 또 3억, 많이 내야 돼. 예. 3억이나 4억 정도 되는 차량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사실 저희가 자산으로 등록해놓고 경비 처리를 받기가 상당히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등록 안 되는 운용 리스를 간혹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고가의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 일시불이나 할부로 사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벤츠 S클래스 밑으로는 현금 박치기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2억 넘기 때문에 할부나 리스 요거 이제 담당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를 양수도 받아서 개원했습니다. 직원을 일부만 고용 승계를 하였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인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일단 그 운영하던 치과를 양수도 받아서 개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네. 양수도 개원의 의미 자체가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은 동일한데 경영 주체만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떠나신 원장님이죠. 양도 원장님께서 이미 그 사업장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새롭게 더 한 번 더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한 3명 정도를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라고 네. 했을 때 3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고용인원이 추가로 늘어났어요. 4명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되겠죠. 네, 3명에서 4명이 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가 맨 땅에 개원을 했을 때는 0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양수도 개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받은 인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다 퇴사시키고 네. 이제 저기 뭐죠? 그 전 원장님께서 네. 퇴직금 다 산정해서 퇴사시키고 다시 제가 개원하면서 새로 고용했다. 요거는 고용증대에 해당됩니까? 일단 그 경우에는 완전히 폐업을 하시고 새롭게 개원을 하시는 것과 똑같이 봐야 돼요. 양수도 개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수도 개원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물적, 인적 시설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경영 주체만 바뀌었을 때는 위와 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대부분 요즘 그게 또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아셔갖고 그쵸. 일단은 이제 퇴직금이 부담스러우니까 전 원장님 통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이제 아웃시키고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요런 거는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좀 사례를 따져보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인원들을 완전히 정리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폐업하시고 새롭게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실무를 좀 따져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0명부터 시작을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직원들을 나갔다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새로 바뀐 건 아니니까 네네네. 또 어떻게 세법적으로는 이게 또 폐업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경비 불인정과 매출 누락의 경우 각각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야, 이거 심각한데. 자, 요거는 우리 이은지 세무사님께서 한번 네. 될까요?
그 세무조사 때 이제 경비가 부인되거나 매출 누락이 이제 발생되면은 납부세액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에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그리고 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 납부세액의 10%가 붙는데 만약에 탈세 등의 혐의가 뭐 적극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돼서 추가 납부세액의 40%. 와, 세액보다 더 높네요. 예, 오. 그 추가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이제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하고 추가로 이제 또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추가 납부세액의 매일 0.02%가 매일요? 매일 붙습니다. 월이 예, 아니고? 예, 매일. 대충 그러면 연 이율로 따지면 8.03%거든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추가 납부세액의 10% 또는 40%가 이렇게 부과가 되지만 네네.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냥 계속 매일매일 붙는 거라서 네. 만약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신고한 게 추징이 됐다. 예. 안 그러면 내고 버티면.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5년 전에 이제 그 신고한 게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세금이 이제 나왔는데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고 40%, 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5년치 하면은 또 한 40% 되죠. 그러면은 남는 거 없는데?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럼 본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네. 그럼 가산세가 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80%니까. 아, 예. 이게 그 조금 뭐 실수하는 거에 10% 정도니까 네. 그런가 보다는데 네. 이게 고의적인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40%에다가 저는 이제 그 40%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야,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높네요. 예. 이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신고 잘 하셔야겠네요. 예.